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항 시민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송도의 송림숲 테마공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원나라에서 1346년 간행한 지정조격 법정과 고려말 판례법 및 관습법을 참조하여 1397년에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제정합니다. 경국대전이 규정한 현감이 해야 할 일은 고을 주민의 호적과 세금을 징수하는 사무적인 업무였고 2년마다 시장, 가옥, 전답, 임야, 도로, 교량, 하천 등 고을의 상황을 파악한 후 고을의 지형과 상황을 자세히 그림으로 그려서 한양의 관리들이 고을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1872년에 그려진 영일한 지도는 조선 조정에서 마지막으로 편찬한 9년 지도입니다. 어룡대는 형산강 우한의 경승지로 바람이 거친 모래 벌판이었고 사람은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신라 때는 신라의 동쪽 끝이라는 의미로 아등변이라 불렸습니다. 가뭄이 들면 신라 왕실은 이곳에서 동해 용신에게 기호제를 지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룡대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대동여지도와 경상도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누대를 의미하는 대, 자가 붙은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가뭄이 들면 기호제를 지내거나 또는 어민들의 안전한 주업과 풍어를 바라는 동의한 별신굿을 지내는 누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13년) 조선 총독부에서 제작한 지도를 살펴보면 어룡대는 갈대와 모래의 벌판으로 표시되었고 사람은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리 바닷가 대부분은 바람이 거친 모래 벌판이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당시에도 송정리 바닷가의 거친 모래 바람으로 건설에 애로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는 모래 벌판을 무성한 해송숲으로 만든 사람은 일본인 오우치지로입니다. 1910년대는 일본인들이 수산업과 해산물 가공업을 위해서 포항과 구룡포 등 해안가로 이주가 본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1911년 5월 40세 나이의 오우치지로는 가족들과 함께 포항으로 이주하여 정착합니다. 부지런하고 영구적인 농업인 오우치는 양묘와 조림 등 임업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11년 송도 백사장 53여 정부 약 16만 평을 대여받아 소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국내 소나무 묘목을 심었으나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자 일본의 임업학자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일본 바닷가에서 자라는 어린 해송 10만여 그루의 묘목을 가져옵니다.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리며 척박한 토지에 묘목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밑에는 차흙 한 말씩을 넣고 물이 바닷바람에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해초를 묘목 주위에 깔고 나서 물을 주면서 보살폈습니다. 당시 포항 시민들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조차 오우치의 해송 묘목 심기는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우치는 죽은 해송이 나타나면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묘목을 심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노력이 10년간 지속되자 어린 해송들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며 바닷바람이 심한 송정리에서 송도 끝까지 해안가의 방풍림의 해송숲이 우거지면서 멋진 경관의 숲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오우치지로는 나이가 들고 건강상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포항의 송도와 해송숲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27년 그는 죽기 전에 이완처럼 송도 소나무가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929년 어류의 유치 및 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송숲은 어부보안임으로 지정되어 보호됩니다. 이후 울창한 송림숲에는 사슴과 다람쥐가 살았으며 꿩을 비롯한 다양한 새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함께 심었던 은백양 나무도 울창하게 자라나 송도 다리를 건너면 길 양쪽으로 은백양 나무가 숲을 이루었고 송도 해수욕장까지 터널처럼 길게 뻗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항시 당국의 노력으로 송도 솔밭은 맨발로 걷는 거리, 송림 테마 거리가 조성되었고 건강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송림 키즈 숨놀이터와 유아를 위한 유아 숲 체험원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송림 테마거리는 솔밭 가운데를 가로지르던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폭 20여 미터, 길이 300여 미터의 공간에 물레방아와 분수대 실개천을 조성하고 스테인리스나 청동 등으로 만든 조형물 20여 개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적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솔밭 안팎을 휘감아 도는 3.2km의 둘레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정자 쉼터도 갖추었습니다. 솔밭 바로 옆에 위치한 자연불악의 골목길 150여 미터에는 포항을 상징하는 고래와 바닷속 풍경 등을 그린 벽화와 1920년대에서 1970년대의 송도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솔파랑길을 꾸몄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송도 솔밭 도시 숲이 조성되어 포항 시민과 방문객들은 문화향기 및 휴식 공간, 그리고 유아 및 청소년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950년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발생한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송도의 송림숲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포항시 당국은 새로운 묘목을 심어가며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시스템을 방문하시면 전국에 위치한 한국전쟁과 관련된 현충시설의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림숲의 남쪽 끝에는 포항기상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기상대 옆에는 미 해병 1사단의 전무용사 충령기와 포항지구 전투 전적비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1950년 8월과 9월은) 낙동강전선의 공방전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공방전이 치열하던 1950년 8월 9일, 북한군은 경주와 울산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형산강 북쪽 포항을 점령합니다.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 독립 17연대, 민부대와 경찰, 학도이용군 그리고 미군 특수임무부대는 합동으로 44일간의 혈전을 감행한 결과 동해안의 요충지인 포항 지역을 탈환합니다. 이때 미군 세계 특수임무부대와 제7함대 일부, 그리고 제5공군 등이 포항 전투에 참여하여 격전을 벌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포항 지역을 포함한 낙동강전선에서 용정분투하며 방어함으로써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과 함께 무력으로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950년 8월 3일) 제214해병 전투기 대대의 콜세어 전투기 8대가 포항 오천 비행장으로 전개되어 한국전에 참여합니다. 미 제1해병 항공단은 낙동강 방어선의 아군을 근접 지원했고 인천 상륙작전에도 투입되어 서울을 수복할 때까지 하늘에서 육군을 근접 지원했습니다. 서울이 수복되자 1950년 9월 23일 김포 비행장으로 기지를 옮깁니다. 1950년 10월 26일 미 제1해병사단이 원산에 상륙하자 함경남도 원산 인근의 연포 비행장으로 기지를 이동합니다.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 보병사단이 장진호 전투를 하는 동안 전투기가 출격하여 근접 지원을 합니다. 12월 17일 영포 비행장이 폐쇄되자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세 척의 미 항공모함 갑판으로 기지를 옮겨 흥남 철수가 끝날 때까지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현 포항공항의 전신인 오천 비행장은
1943년 9월 영일군 오천면 1월동에 건설되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 공군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군용 비행장이 필요했습니다. 비행장 건설은 대부분 현지에서 징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비행장은 대부분 군사적 목적으로 일본이 건설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의 송도 송림숲에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남겨진 흔적과 기록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0년 전 오우치 지로가 기록한 포항 전경 사진과 송도 테마공원의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